여러분, 하나그룹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나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상승률이 하루 만입니다. 하루. 지난 29일 기준이에요. 19.93%가 올랐습니다. 19.93%. 거의 폭등이죠. 폭등.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거의 폭등이에요. 도대체 하나그룹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주가가 폭등한 건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그룹이 사실상 사업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식회사 하나가 지주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 하나에다가 글로벌이나 또 모멘텀이나 정밀기계, 건설까지 다 플러스 시켜서 포함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말입니다. 금융, 그리고 이게 항공 방산,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소재나 소비,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확 나눠버렸습니다. 그 외에 하나 임팩트라고 해서 하나 에너지 계열을 하나 따로 놔뒀고요. 쉽게 말하면 개편이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방산 에너지 금융으로 완전히 개편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지금이 서서히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지금 사업을 재편해 가면서 위기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생명은 금융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항공입니다. 여기다 하나솔루션은 에너지 소비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가면서 말입니다. 각 덩어리마다 사업 어떤 부문마다 쉽게 말하면 성장 동력을 확보해가는 노력,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마련해 간다고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은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하나 김성현 회장의 삼형제, 아들 삼형제 말입니다. 아들 삼형제의 어떤 후계 사업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금융은 금융대로, 방산항공은 방산항공대로, 하나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소비대로 이렇게 삼형제 부분을 나눠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있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깜짝 놀라는 그런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우주 분야만 계속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죠. 미래 사업인데 현재 사업이 아니잖아요. 미래 사업이 되니까 이게 빠르게 흑자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177억 원의 적자를 실제로 냈고요. 지금까지 4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름은요. 굉장한 어떤 눈에 띄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여기에 액체 로켓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기가 적자가 나고 미래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지 모르지만 현재의 사업은 계속 힘들어지는 모양새.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산하고 디펜스, 방산입니다. 디펜스도 하나 디펜스도 다 방산이고요. 쉽게 말하면 자주포도 개발하고요. 하포.
예, 뭐 미사일도 개발하고 하는 예, 그 회사들을 다 합쳤어요. 마치 말입니다. 마치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사업을 영위해가는 것처럼 지금 한화는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우주항공, 우주 사업을 이어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굉장히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K방산에서 난리죠. 무기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몇 년간이 더 될 수도 있고요. 아마 무기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국토를 유린하는 걸 다 봤거든요. 예, 저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우크라이나 같은 짝은 안 나겠구나 하고 많은 국가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라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예, 방산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미국과 유럽이 하나의 어떤 체제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중국 뭐 이런 데가 또 하나의 체제 쉽게 말하면 신냉전 체제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방산에 대한 무기에 대한 자기 방어에 대한 어떤 노력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하나그룹은 엄청난 어떤 기획을 한 거죠. 아마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9.93%까지 올라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요. 지금까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는 흑자가 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흑자를 내겠다. 그러면서 그 흑자 돈을 가지고 우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방산 보세요 여러분. 방산 수출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요. 예, 이게 31억 2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보세요. 50%가 훨씬 넘게 뭐 75% 성장한다고 할까요? 예, 72억 5천만 달러까지 지금 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실제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요. 우리 흑표 전차라고 이야기하는 K2 전차 여기에다가 예, 자주포 말입니다. 예, K9 자주포죠. K9 자주포 여기에다가 경 공격기 쉽게 말하면 전투기의 전투기 이게 뭐 완전한 음속 전투기는 아니지만 경 공격기도 지금 예, 폴란드에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19조에서 25조 원의 규모를 무기를 수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방산이 앞으로 계속되겠구나. 최소 예, 몇 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20년은 떠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예, 지금 하나의 사업 재편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결국 말입니다. 삼형제의 어떤 예, 승계에 대한 문제와 또 미래 하나그룹이 우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보여준 단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나라가 예,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 된다. 점점 더 한 단계 더 상승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는 없어요. 왜냐고요? 기업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요. 예, 또 미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예,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다. 앞으로도 더 예,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한 예,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해 봅니다.